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선택한 삶이 언젠가 후회로 남지는 않을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낯선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주름진 이마, 흐릿해진 눈동자, 그리고 조금씩 느려지는 몸짓.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릴지도 모를 후회 없는 삶의 기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늙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늙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완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얼마 전 한 독자분에게서 받은 사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여러분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은 60을 갓 넘긴 나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던 분이셨죠. 퇴직 후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허전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잃어버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가장 크게 다가온 후회는 다름 아닌 가치 있는 선택의 부재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썼다고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사회적 위치. 하지만 어느새 세월이 흘러 집은 비어가고 차는 세월 속에 낡아가며 그 높은 위치도 은퇴와 함께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떠올릴 수 있나요?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이고 살아야 할 5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5가지를 미리 알았다면 그분의 삶도 조금은 덜 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지드의 한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삶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것이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단순함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첫 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여야 할 첫 번째, 불필요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해야 할지, 끊어내야 할지 고민되는 관계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노년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관계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이런 사연이 한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오랜만에 고향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한숨을 내쉬며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늙고 나니 남는 건 헛된 자랑뿐이더라. 서로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자식이 더 잘났는지 이야기하는데 이젠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 어르신은 이후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의 폭을 줄이고 정말로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심 이후 어르신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가서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던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박한 식사 자리, 산책과 독서 같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어르신은 늙음이 아닌 행복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혹시 이 관계를 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 단순함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변 사람 중에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냉정히 돌아보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필요한 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매일같이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관계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거실, 주방, 옷장, 서랍 안까지 말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않은 물건들이 먼지만 쌓인 채 공간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물건을 소유합니다. 새로운 옷, 최신 전자기기, 그리고 크고 작은 소품들까지. 하지만 그 물건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짐이 되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한 노인이 쓴 책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70세를 넘긴 후 자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을 절반 이상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지중지 모았던 장식품,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몇십 년 된 옷과 거의 쓰지 않는 주방기구까지 모두 정리했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줄인 후 내 삶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방에 햇살이 들어온 것처럼 환해졌다. 그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는 과정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물건들은 어쩌면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자신감과 지위, 혹은 잃어버린 관계의 흔적 같은 것들이 물건의 형태로 남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얻는 경험과 감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물건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놓아주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도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욕망은 커지고 욕망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삶이 가벼워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불필요한 소유를 줄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물건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 집안의 작은 서랍 하나라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년의 삶에서 줄여야 할 세 번째, 불필요한 과거의 후회와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비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곧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문득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밤을 지새게 하고 마음 한구석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 놓쳐버린 기회,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를 다른 삶의 가능성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야 하는 건 그 후회들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워크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의 주제는 후회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참석자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4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을 잃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4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 일이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일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엄마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후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회는 자신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감정일 뿐 이미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나간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무상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깨달음이죠. 과거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나 아쉬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는 변하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오늘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후회를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위해 줄여야 할 네 번째, 불필요한 욕망과 과도한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 보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혹은 남들보다 앞선 성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를 향한 열정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망과 목표를 과도하게 쫓는 일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삶의 진정한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50대 후반까지도 회사에서의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만족감이 아닌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렸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군요. 그는 은퇴 후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다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목표는 아닌가요?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불교의 가르침 중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만족과 불안을 느끼게 되죠. 노년의 삶은 더 이상 경쟁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삶의 속도를 줄이고 주변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쫓아가느라 놓쳐왔던 작은 순간들을 발견하는 시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표가 내게 정말로 필요한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목표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을 줄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려는 대신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삶은 이미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으신가요? 내일의 일이 걱정되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가 두려워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적이 있나요? 노년의 삶에서 걱정과 불안은 마치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까? 가족들은 내가 떠난 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들에 압도되어 현재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몇 해 전 한 상담 전문가가 들려준 사연이 떠오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상담소를 찾아와 자신의 걱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자신이 병에 걸려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상담가는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한 후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상담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의 작은 행복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 후 할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고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걱정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들은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인가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걱정은 종종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분별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걱정과 불안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라. 현재의 삶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하루 중 감사할 만한 작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햇살 가득한 창문,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눈 웃음 한 조각. 그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 부움, 명예를 쫓아 달렸다면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더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방출한다. 즉, 삶의 작은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거리에서 스친 미소, 자녀와 나눈 짧은 통화까지.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감사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큰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경제적 성공이나 신체적 건강보다도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그분은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며 우울함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니? 그 전화는 친구와의 작은 산책 약속으로 이어졌고 그 후로 그분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혼자라면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거기 있다. 세 번째로 나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이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혹은 단순히 매일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까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는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가르침을 자주 전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이미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더 행복한 노년의 삶을 그려볼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